7단원 수권과 해수의 순환. 2. 해수의 특성과 순환. 두 번째, 여러 가지 물질이 녹아있는 해수입니다. 바닷물은 왜 짤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읽었던 요술맷돌 책이 제일 먼저 생각날 거예요. 요술맷돌을 돌려서 여기에서 소금이 몽창몽창 나오는데 이 요술맷돌을 바다에 빠뜨렸다 라는 이야기 기억나죠? 바닷속에 빠진 맷돌은 지금도 계속 바닷속에서 돌아가면서 소금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바닷물이 짜다 라는 이야기 기억날 겁니다. 바닷물, 해수가 짠맛이 나는 것은 해수에 녹아있는 물질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수에 녹아있는 물질을 우리는 염류라고 합니다. 무엇이 있느냐? 짠맛이 나는 염화나트륨, 그리고 쓴맛이 나는 염화마그네슘, 또 황산마그네슘, 황산칼슘 등 여러 가지 물질이 녹아 있습니다. 앞에서 바닷물이 짠 이유는 무엇일까? 라고 물어봤었죠. 왜 짤까요? 사실 아직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자, 가설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암반을 이루는 성분에서 염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융해돼서 물이 흘러 바다로 가 바닷물이 짜진 것이다. 두 번째, 해저와 산활동을 통해서 분출된 물질이 함유된 염분 때문에 바닷물이 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에 얼마만큼의 물질이 녹아있느냐를 나타내는 용어와 단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바닷물 1000g 또는 1kg이라고도 합니다. 바닷물 10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람수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염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염분의 단위는 식용염분 단위라고 해서 PSU라고 읽습니다. 예전에는 퍼밀이라는 단위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해양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쓰이게 되고 더 정확하고 용이한 측정을 위해 새로운 단위법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식용염분 단위입니다. 자, 그림은 전 세계적으로 평균 바다의 염분 농도입니다. 바닷물 1000g에 염류는 35g. 우리 이거 아까 단위로 뭐라고 그랬었죠? 35 PSU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자, 염류 35g 안에서도 보면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염화나트륨입니다. 한 3% 정도 차지하죠. 그래서 바닷물이 짠 거예요. 요 3% 때문에. 자, 그 말고도 그 다음으로는 염화나트륨, 마그네슘이 많고요. 그 다음에 뭐 황산마그네슘이나 황산칼슘, 황산칼륨 등 여러 가지 다른 물질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해수의 염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수의 염분은 어느 곳이든 일정할까요? 염분은 모든 곳에서 똑같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증발량과 강수량의 차이입니다. 증발량과 강수량을 봤을 때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더 많다면 어떨까요? 증발되는 양이 많으니까 염분이 아무래도 더 다른 곳보다 높겠지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흘러드는 담수의 양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수나 지하수가 흘러 온다. 예를 들어서 하천수, 지하수 이런 것들이 흘러 오게 되면은 염분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낮아지겠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해수가 얼거나 빙하가 녹는 정도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빙하가 많이 녹는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염분은 낮아지겠죠. 물의 양이 많아지는 거니까요. 자, 이거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결론을 볼게요. 따라서 전 세계 해수의 염분은 해역마다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몇 군데의 염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세계 전체 평균의 바다 염분 농도 아까 기억나나요? 35 PSU였죠.
대양 심층수 같은 경우에는 34.6에서 34.8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중해, 홍해 이런 표층은 38에서 41 PSU가 된다고 하고요. 사해, 우리 보통 사해 굉장히 짜다라고 하죠. 사해 표층은 200 PSU 정도 됩니다. 홍해 깊이 2000m 정도 되는 곳에는 270 PSU로 관측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 다양하게 염분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253쪽입니다. 해수에 녹아있는 염류의 비율 알아보기 하는 활동이죠. 해보기입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이는 표는 여러 해역의 해수 1000g에 녹아있는 평균 염류의 양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해수의 염분은 각각 얼마일까요? 라고 했어요. 염분, 뭔지 기억나나요? 아까? 해수 1000g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람수로 나타낸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북극해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해수의 염류의 총량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네들 다 더해줘야 되겠죠? 다 더해주면 얼마일까요? 염분, 북극해는 30 맞나요? 다 더한 수 30.0인데 자리상 그냥 30이라고 적을게요. PSU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네요. 그럼 동해의 염분 전체 염류 총량이 몇입니까? 다 더하면 33.0, 33이라고 그냥 나타내겠습니다. PSU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홍해도 역시 염분 전체를 다 나타내는 거예요. 염류의 총량이니까요. 다 더하면 40.0, 그러니까 40 PSU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염분이 다 다르네요. 염분, 북극해 30, 동해 33, 홍해 40 PSU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 밑에 다시 질문을 볼게요. 각 해역에서 염화 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염류의 비율 어떻게 나타내면 되냐면 먼저 북극해부터 구해볼게요. 전체가 지금 30이에요. 염류의 총량 30이죠. 그 중에 염화 나트륨 몇입니까? 23.3 맞나요? 그렇지.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 하면 이것의 비율이 나오겠죠? 계산 한번 해볼까요? 약 78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럼 동해 보겠습니다. 동해 마찬가지예요. 전체 지금 33이죠. 33에서 염화 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 25.6입니다. 여기서 곱하기 100 하면은 역시 이 값도 약 78 나오겠네요. 홍해 보겠습니다. 홍해 전체 40에서 염화 나트륨 몇입니까? 31.1 곱하기 100 계산하면 전체 약 78 정도 나오네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짠! 모두 78%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지금 북극해, 동해, 홍해 세 해역의 염분을 봤어요. 염분은 모두 다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각 해역에서 염화 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은 모두 약 78%로 같았다. 이걸 보고 싶었어요. 앞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해수, 바닷물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은 해역마다 다 달랐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각 염류가 차지하는 비율, 이 비율은 어느 해역에서나 항상 일정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앞에서는 우리 염화나트륨을 살펴봤지만 염화나트륨 말고 다른 염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일정한 비율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염류에 대한 얘기, 염분,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나온 거 염분비 일정 법칙이라는 것. 각각에 대한 용어 잘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